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65,000원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오른 거에 대한 눌림목이라고 보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눌림목이 끝나게 되면 다시 재차 상승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못 잡은 사람들은 눌림목 구간을 잡으면 되는데 눌림목이 어디까지 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 구간에서 끝날 수도 있고 여기 빨간 선까지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저는 이 구간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박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뭐다?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눌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5월 달은 5월 초가 문제였지 5월 초중 중순부터 말까지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 6월 달까지도 횡보가 길어진다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6월 달도 초반이 조금 안 좋고 그 다음에 중순부터 말까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박스권은 이제 길면 6월까지 가지 않을까, 7월부터는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이 항상 박스권 때 여러분들이 되게 지루해하는 모습들이 진짜 많아요.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나고 보면 이렇게 박스고, 여기도 지나고 보면 박스고, 여기도 지나고 보면 박스인데 이걸 이제 뚫는 순간에는 그 다음부터 자리를 안 주거든요. 박스권을 탈출한 순간부터는 자리를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천천히 담아 넣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 올라갈 때는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조정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휩소가 나온 다음에 일봉으로 상태로 계속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여기도 박스권을 한 다음에 돌파하니까 자리를 안 준다. 그래서 전에 있는 고점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시면 여기서 이 지점까지 금방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있는 고점까지 금방 올라왔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지점까지 금방 올라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지점까지 금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눌림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여기까지 빨리 올라갈 것이고, 여기서 눌린 다음에 이 눌림이 끝나면 여기까지 빨리 올라갈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눌리면서 있다가 다시 돌파를 하면 빨리 올라갈 건데, 이게 이제 뭐 넉넉 잡아서 우리가 6월까지는 생각을 하자. 그래야 그 전에 올라갔을 때도 기분이 좋고, 뭐 안 올라가더라도 6월까지 기다리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횡보가 저는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7월도 횡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뭐 오늘 사든 내일 사든 가격 똑같네 하면서 그냥 좀 이따 사지, 뭐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사지 뭐 이러다가 월급 들어올 때 되니까 내가 봤던 가격보다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못 사고, 좀 눌릴 때까지 기다려보자. 왜냐면 이때 동안 다 눌렸기 때문에. 근데 안 눌리죠. 왜? 박스권을 이미 탈출했으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조금만 눌렸다가 또 올라가고, 이러면 이 구간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상승장에서 많은 타이밍들을 놓쳤던 그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일 때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횡보일 때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아해야지, 무슨 급등할 때 산다 이러면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데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알트들을 보면은 솔라나 같은 애들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뚫었고, 그쵸? 요게 하락 추세가 좀 남긴 했는데 이 구간까지 뭐 24만원 이 정도까지는 좀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라나도 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뭐 AI나 RW 이런 애들이 조금 더 개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가 어쨌든 조금 중요한데, 얘가 추세가 여기서 끝난 건지,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이고 이후에 추가 하락인지, 아니 여기서부터가 눌림이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건지 이게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분의 글이 되게 저는 공감이 되는데요. 보면은 2020년 이후에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의 가격 지표는 미국 통화정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원리는 간단하다. 미국 시장에 돈을 풀면 돈값이 싸지고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근데 상승에는 큰 상승과 작은 상승이 있는데, 큰 상승의 조건은 의외로 유동성의 크기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지속 기한이다. 그래서 돈이 한꺼번에 많이 풀리는 것도 가격 상승을 유발하지만 그보다는 일정 기한 동안 속절없이 돈이 계속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뭐라고요?
때 감히 비트코인 폭등을 부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인하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결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 동결이 길어지면 그 다음번에 통화정책은 금리를 내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기대감이 오고 그게 비트코인의 폭등을 부른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인상이 되고 동결이 되고 금리가 인하가 될 때 오히려 인하가 변곡되는 이 시점부터 가격 하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FOMC에서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이런 게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보고, 근데 지금 보면은 또 재밌는 게 밑에 보면은 이 비슷한 상황이 지난주에 세팅이 됐다. 미국의 재무부가 갑자기 2, 3분기 차입 예상치를 상향한 거다. 그래서 2분기에는 2,430억 달러, 3분기에는 8,470억 달러를 제시했다. 시장에는 재무부가 바이든의 재선을 대비해서 선거 이전 3개월 동안 시중에 집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단기채 발행 비중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 중 하나가 금리 인하의 깐깐한 태도를 보이는 연준이다. 연준은 물가든 고용이든 뭐 하나 똑 부러지는 게 나오기 전에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종합하면 오는 6월부터 미국 대선까지 유동성 완화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경천동지할 엄청난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시중에 돈도 풀리면서 분위기에 초를 치는 금리 인상 같은 게 없을 거란 얘기다. 이게 뭐라 그랬죠? 바로 기대감. 개인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상승은 바이든의 선거가 끝나면 사라져버릴 거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투자 유의해야 되는 시기다. 비트코인은 무조건 아무 때나 오르는 자산이다. 이거 되게 공감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말까지 오를 것 같다라고 한 이유가 11월에 대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1월 끝나고 뭐 12월 정도 때 알트장 온다 치면 원래 보통 비트코인이 고점 찍고 한번 떨어진 다음에 반등하는 그 기간, 이 한 달 정도 동안 뭐가 나오냐면 알트의 불장이 나와요. 알트 최고점은 이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감안하면은 한 12월 정도면 저는 장이 끝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시나리오고요. 근데 차트만 봤을 때는 횡보가 만약에 더 길어진다. 이번에 이 돈을 점점 풀고 있는데도 횡보가 만약에 더 길어진다. 그러면 이게 2025년까지 밀릴 수가 있다. 근데 2025년까지 밀려도 뭐 길어야 1, 4분기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좀 더 길어지면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연말까지로 보는 게 맞고, 그래도 우리가 다행인 건 뭐냐면, 제가 진짜 늘상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안 나오고 이렇게 이게 만약에 또 올랐잖아요. 그럼 우리 5월에 상승장 끝났어요. 5월 달에 이미 끝났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아주 가뭄의 단비 같은 조정이 나왔고 눌려줬고, 이때 고래들도 어느 정도 시장을 엑시트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개미들은 대부분 엑시트를 했고, 그 다음에 남은 이 시점에서 고래는 다시 물량을 모으고 여기서도 모으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손바뀜도 일어나고 개미도 털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이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에코프로 같은 애를 보면은 주식이 그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때 혼자 2차 전지 빨받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장이 안 좋은데 얘만 오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몰려요, 돈이. 근데 코인은 아직까지 많이 올라갔다 그래도 시총이 전체 자산시장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가볍게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미들이 많이 안 타고 이게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냐면,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개미들이 다 탈 때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세팅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장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시장을 떠나봐야 어차피 여러분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후회하거든요. 이 일생일대 기회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마지막 알트장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좀 알트는 좀 많이 올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알트 너무 저평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만 여러분들이 이 얘기만 들으면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트를 사는데 그 사람들을 다 떨어뜨리고 가야 알트가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조금 더 내가 뭐 넓게 범위를 잡아서 분할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혹시 모를 현금을 남겨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웬만하면 사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하락 때 보니까 뭐 조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박스권 조정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를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까지 알트를 미리미리 사가지고 있을 만한 그 정도의 그릇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릇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표현이 뭐 여러분들 듣기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타든 스윙이든 뭐 장투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안 좋은 투자 방법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맞는 옷을 입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일일비를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장투는 특히 안 맞을 것 같고 스윙이나 아니면 뭐 단타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대신 이걸 내가 선택을 했다면 그걸 밀고 나가되 장투를 해서 번 사람이라든지 뭐 내가 스윙을 하는데 단타를 해서 번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동경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방법이 맞아서 했기 때문에 그게 유리한 장에서 수익을 낸 거고 장투가 유리한 장이 오면 또 장투가 멋있어 보이고 그래요. 근데 그걸 막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또 뭐 기분 나쁘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왜 기분 나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저는. 왜냐면 저는 이런 얘기를 저는 혼자 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면서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은 건데 그럼 그 시행착오가 얼마나 컸겠어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걸 다 갖춰지기까지가 제가 한 3년이 걸렸는데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투자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투자 방법을 멋있는 투자 방법을 개발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는 판단하는 메타인지를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제가 설명해드린 것도 정말 좋은 유튜브의 방향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니까 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차라리 기분 나쁘게 들으면 그런 거는 있죠. 오히려 뭐 내가 진짜 임새끼 내가 진짜 내가 이겨버릴 거라든지 뭐 그런 도끼를 품어서 한다. 그런 거면 기분 나쁘셔도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작용이 될 거라면 그거는 되게 좋은 방향성이니까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스톡캐스트 RSI가 2023년 9월에 마지막으로 여기 구간에 왔다. 근데 포물선형 곡선은 좀 더 가파르게 변하는 게 특징이다. 보세요. 이게 점점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뜨냐면 골드크로스가 또 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골드크로스가 뜬 다음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고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분도 이제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이제 다이버전스가 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리시한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 저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차트라고 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 10만 달러를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 더 이상 그 이상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거 보시면은 중앙은행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을 하고 CBDC를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중앙은행의 미래는 비즈니스 모델 수정과 CBDC의 신속한 채택에 달려 있다. 20년 전 나에게 중앙은행 비즈니스 모델이 파괴 가능한지 물었다면 아니라고 답했을 거지만 더 이상 이를 확신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다.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분산 원장 기술은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줄 수단이자 도구다. 실물 화폐가 매력을 잃고 있는 만큼 DLT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작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안 된다 한다고 해서 CBDC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당연한 흐름이에요. 시대적 과제. 그래서 디지털로의 대전환은 제가 이거는 하락장 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2012년도에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다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온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안 올 거야 뭐 반대할 거야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대전환은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맞고 그렇다 보면 이 CBDC가 됐을 때 어떤 파급력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가올 이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이걸 통해서 다가올 세상이 무서운데 여러분들도 좀 어느 정도는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이번 장을 좀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많아질수록 뭐가 오냐면 양극화가 오는데 그 양극화 중에서도 초양극화가 올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슬슬 기사에 쓰더라고요. 초양극화라는 단어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요. 1대 99가 될 거다. 사실 1보다 더 적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양극화가 올 거고 우리가 1이 되지 못하면 99가 될 거다. 다 비슷해진다. 그러면 1이 되려면 짧은 기한 안에 1에 가까운 숫자가 되려면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투자 상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까운 게 뭐냐. 사실 저는 이거 말고는 없다고 봐요. 지금은. 다른 것들은 대박이 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하고 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그냥 가볍게 그냥 코인 하면 대박 나겠자고 했으면은 이번에 다 털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보이고 자산운용사 하이타워가 6,800만 상당의 현물 ETF를 매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이들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자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결정을 연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거절이 아니고 연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아까 제가 디지털 대전환이 언젠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결국 승인이 날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 뭔가 가격이 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다? 결국 승인될 거니까 이건 뭐예요? 저평가가 될 거다.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가지 주요 촉매제로 이 비트코인 이번 달 급등 예상이 저는 이번 달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혹시 모르고. 근데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도 급등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 서류를 통해서 더 많은 기관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적 수용이 좀 더 확실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한 SEC가 예상대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할 경우 비트코인이 승자임이 입증될 것. 그리고 이러한 요인이 주요 촉매제로 작용해서 비트코인 이번 달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는데 모르겠네. 저는 그냥 연기 계속 할 것 같아서 연기하고 승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라 이거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요번 달이 됐든 뭐 다음 달이 됐든 아니면 뭐 늦으면 7월이 됐든 비트는 잘 마무리하고 올라갈 것이다. 횡보 열심히 하다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투자자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홀딩으로 하는 것을 전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몇 주간 쿨다운을 겪었으며 주야폐가 다시 매집 모드로 돌아섰다. 이는 오래된 코인이 온체인 이동이 멈추고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서 공급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장기 보유자의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강할 때 상승하며 투자자가 보유로 전환할 때 하락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다 일맥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톱니가 비트코인 연내 15만 달러 돌파할 거다라고 재차 전망했는데 15만 달러 올 연말에 만약에 끝나면 저도 한 12에서 17? 이 정도 사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보면 되겠고 여러분들 일단은 좀 힘들겠지만 모르겠네. 힘들지 않죠? 이제는 좀 올라서 아무튼 좀 그래도 힘들다면 이런 장밋빛 미래를 좀 생각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현금 비중을 더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덜 불안할 거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한테 맞는 현금 비중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50% 얘기할 때도 있었고 30% 얘기할 때도 있었고 조금 더 그 비중을 깨는 것도 얘기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현금 비중보다 더 늘려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멤버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멤버십을 가입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피트에 있는 알트코인 그다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 사이클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 제가 왜 이렇게 이 구간이라 생각하는지 뭐 영상에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지만 훨씬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멤버십 전용으로 영상이 또 나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도 조금 더 내가 디테일하게 좀 정보나 아니면 코인에 대한 부분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면 도움이 되니까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다음에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 주소와 그 다음에 카카오톡 소통방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모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선물방이 있는데 선물방은 멤버십하고는 좀 달라요. 멤버십하고 다르고 선물만 하는 방인데 그럼 이렇게 다 타겟을 갖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입가, 포지션,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똑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선물하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테니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방 참여하는 방법은 영상 선물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